안녕하세요. 공동체 자유주의를 강의하는 DM 청년 아카데미 원장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였는가 하는 자유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이 원시적으로 생겨났을 때 개인 혼자 생존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 자연에서 과일이나 곡식을 채취하고 사냥과 수렵을 하며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생존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범하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개체, 즉 인구가 늘어나면서 채취나 수렵에 대한 서로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생존에 방해를 받게 되고 자신의 생존 범위에 남이 침해를 한다든지 혹은 거두어둔 채취물이나 수렵의 결과물을 약탈해 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남에 대한 약탈 혹은 침범에 대하여 방어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개인이 채취하거나 수렵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동하여 수렵을 한다든가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시 시대에는 원시적인 자유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 생활, 즉 집단적인 생활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 즉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될 의무, 또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어떤 간섭 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방어에 대해서는 군대를 육성해야 되고, 또 그런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또 자금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우두머리들의 지배, 즉 자유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시 상태를 이해한다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원시 공동체에서는 자연을 상대로 생존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 즉 초월적인 힘에 대한 어떠한 그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배자는 신의 예언 혹은 초월적 지위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가 우두머리로서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았지만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의 발전이 왕정체제로까지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체제에서 또 개인의 힘이 강해짐으로써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의 탄생이라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중세 기독교 시대에 있어서까지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적인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전까지는 종교가 세속,
즉 현세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세적 삶에 대한 자각으로 이제는 신보다는 인간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돌아가 인간의 속성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본래적인 권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유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유권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를 기점으로 생산수단이 점차 발전되어 재산이 축적된 자산가들이 세금이란 이름으로 착취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 간의 약속, 즉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 혹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왕정체제에 저항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계급들이 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여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자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과 국가 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법률 제정을 위한 대표권을 이유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므로 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 political liberalis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자유에 의해 가지고 생존의 수단인 재산활동, 즉 물적 토대에 대하여 개인의 창의와 책임을 존중한 것이 경제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시작은 봉건제도, 즉 농노들이 노동 면책권을 돈으로 사서 자유인이 되어 임대 소작인이 되었고, 또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인하여 이윤을 남겨 자본을 축적하여 신흥 자본가로 탄생한 것과, 또 봉건 체제의 붕괴로 농토를 잃어버린 농민들이 도시로 쏟아져 나와서 자유노동자 계급으로 생산에 참여하였으나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되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자 인크루즈 운동, 즉 노동 공장의 기계를 파손하는 그런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제체제를 거부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봉건 귀족들도 왕에게 군사 기타 노동의 제공으로 농업 생산물이나 검은 등을 바치고 봉건 체제로서 자유롭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노들과 개척자들도 군소와 노동력의 동원에서 생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다가 노동 생산성과 화폐제도의 발전으로 노동의 면책권을 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봉건 영주들의 토지와 영토를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화폐의 발달로 교양 경제가 시작되었고, 경제의 성장을 발판으로 자유인이 된 농노와 농민들이
이러한 교환 경제에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해체는 국민국가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봉건제후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통일하여 국민국가가 탄생되었고, 국민국가는 봉건제후를 대신하여 군대를 양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할 관료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국가에서는 군대와 관료를 유지시키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신흥자산가들에게 지원하고 신흥자산가들에게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흥자산가들에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역 독점권 등의 상업의 독점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나 중소상인들에게는 국가적인 간섭이 심하여 그들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비호 아래 발전하던 중상주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왕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또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신흥계급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중소상인들의 정부의 경제 규제의 철폐,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 주장에 대하여 대기업, 대상업 및 산업자본가들도 이제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더욱 자유로운 무역과 그들의 경제활동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에서의 자유방임 주장이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세계사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이라고도 하는데 1912년에 영국의 왕과 귀족들 간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시민계급의 발달 전에 왕의 실정에 대하여, 왕의 간섭에 대하여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왕에 대한 권한 혹은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왕의 자의적인 과세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귀족들의 봉거적 부담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였으며, 자유민들, 농노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에 대한 보정, 그리고 봉건제후들의 특권을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적 봉건제도에서의 제후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제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왕권은 크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권리장전, 이 마그나 카르타는 본래는 귀족들의 권한을 확인시켜준 문서였으나 그 이후 왕권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권의 제한은 다른 의미로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해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1625년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즉 시민들이 이제는 국가에 대하여 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걷는다든가 또 불법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권리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나 체포, 구금되지 않는 자유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혁명은 미국의 건국과 성립,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천부의 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또 시민집권주의가 결합하여 자유주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합친 것을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신분차별 철폐와 만인의 사회적 평등, 개인 인권의 절대성 보장, 건전한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 권력의 제한, 사상, 종교, 출판의 자유 등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존중되고 있는 국가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와 질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하여 끊임없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로 인한 물적 토대의 불평등에 대하여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사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더욱 발전하였으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주의의 제기는 정치적 자유의 보완과 함께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자유주의의 역사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19세기 이후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보편화된 정치적 자유로 정착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승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자유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창하신 박세일 교수님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이라는 책에서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며 자유주의는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중세 절대주의를 극복하며 나타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한 선호적 자유주의와 그리고 선호적 자유주의와 또 이런 선호적 자유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가지는 합리적 자유주의, 책임 있는 자유주의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선호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호, 프레퍼런스에 의하여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호적 자유주의는
초기 자유주의로서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유의 내적 내용을 묻지 않고 자유는 무조건 외적 강제, 대체로 권력의 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외적 강제의 최소화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그러므로 선호적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 방임의 결과 자유주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공동체와 갈등하고 자유주의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무한의 자유와 무책임한 악의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도입의 시기를 지나 정착과 발전의 시기로 진입하면서 무책임한 악자유로부터 책임 있는 자유, freedom with responsibility, 혹은 이성적 합리적 자유, reasoned liberty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 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적 자유주의는 선호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지니므로 자유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성찰하여 단순한 사적 선호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로서의 자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성적 자유에서는 당연히 자유의 합리성과 도덕성 등 자유의 내용과 질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성적 자유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명령에 따라 개인의 공동체에 지는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 즉 소위 선자유이므로 공동체를 악화 내지 파괴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는 조선 말기의 개화사상파들로 시작된 자각된 사상의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일제의 식민지 독립운동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중 속으로 흡수되어 정치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군정의 제도적 도입이 시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세계사의 흐름과 조선 내부의 자각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진보성을 지향한 진보성과 저항성을 가지는 사회사상의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구 없이 미국의 제도적 편입에 의해서만 한국의 자유주의가 시작하였고 발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는 것도 일관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적 자유주의는 해방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보편성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천한 자유주의 역사에서도 현대에 들어서 군사정부와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경제적 발전에 의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왜곡은 지적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외래적인 자유주의 도입과 군사정부와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발달한 자유주의에 대하여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장하는 현대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주장이 혼돈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섭에 대한 정도에서조차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적 파벌성이나 지역적 문제 등의 이해에 따라 아직까지 국민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봉건적 집단주의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근대적인 공동체의식, 즉 파벌주의가 강하고 국수적인 집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조차 파벌의식에 매몰되어 있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는 국수적인 집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금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권, 즉 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가 짧은 것에 비하여 경제적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빨리 보완하고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확립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